오케이. 네, 잘 지내고 계시죠? 네. 자, 요즘 정치 신경들 많이 쓰고 계십니까? 아, 이놈의 지긋지긋한 정치 어떻겠어요? 그래도 대통령 선거를 한다고 하니까 뭐 관심을 가지게 되죠. 자, 이제 뭐 대권 후보들이 하나 둘씩 우후죽순 뭐 개나 소나 다 등장하고 있죠. 왜 출마하는 걸까요? 지금 한번 얼굴 한번 비춰놔야지만이 아직 젊은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차기 또는 차차기 또는 차차차차차기 대통령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정당에서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개인 사비를 억대 단위를 투자해서 출마를 해야 되는데 다들 생각하는 바가 있겠죠. 자, 이재명 도지사 대통령 될까요? 현재 지지율이 떨어지느니 많이 이렇게 공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충분히 예상을 했던 것이고 이것이 또다시 리바이벌 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이제는 뭐 경기도지사 선거도 아니고 대통령 선거다 보니까 저는 이재명 도지사가 여기에 말려 들어가지고 말실수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자질구질한 말실수 꼬투리 잡아가지고 경격할 수 있거든요. 자, 그것은요 뭐 다음에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 자, 오늘 아침에 속보가 하나 떴죠. 이재명 도지사가 여기저기 공격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처를 좀 받고 있는데 이재명 도지사는 정책으로 승부를 할 것 같아요. 특히나 국민 기본소득 관련해서 정책 순위가 2순위, 3순위로 밀리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기본소득 논의가 좀 지지부진했었는데 이재명 도지사가 오늘 장문의 글을 올리면서 대통령 직속 국민기본소득위원회를 둬가지고 이 기본소득에 대한 설득, 그 다음에 세운 대책, 그 다음에 추진, 계획 이런 것들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기관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미 우리는 귀가 닳도록 들은 국민기본소득이지만 많은 국민들은 미래 세대에 세금을 많이 지우는 게 아니냐, 특히 또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그냥 언론이 부르는 대로 오해를 하거나 부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재명 도지사가 간단 명료하게 기본소득에 대한 재원 마련 그리고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 다음에 대언론 홍보 자료도 배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속보로 좀 아침에 뜬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도지사가 정책 경쟁 위주로 한번 물론 이낙연 쪽에도 공격적으로 앞으로는 선명성 경쟁을 하겠다, 다시 사이다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지만 저는 이렇게 강한 정책을 국민들에게 선명하게 내보이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왜냐, 이런 비방이라든가 이런 말꼬리 잡는 것도 어느 정도 국민들에게 먹히기는 하겠지만 이런 정책 경쟁이 오히려 이재명다운 그런 선거 전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국민기본소득 간단하게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재명 도지사가 그랬어요. 정치인이라면 새로운 길을 제시를 해줘야 된다. 그러면서 전인 미답의 길, 아무도 걷지 않고 전 세계 어떤 나라도 이 기본소득을 말로만 이야기를 했지 실제 집행을 제대로 하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이재명 정부에서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미 그 축소판 실험을 이미 성남시장부터 해가지고 경기도지사 지난 기본소득 했죠. 재난 기본소득에서 한번 실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 효과가 증명이 됐고 이 제도가 갑자기 시행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충분히 피력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을 했냐면 첫 번째로 기존의 기본소득 그러니까 복지제도하고 하나를 통폐합해가지고 복지제도를 없애는 게 아니다. 국민기본소득은 기본소득대로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는 그대로 하겠다. 네, 두 번째로는 직속 기본소득위원회를 설치해서 전문적으로 이 기본소득제도를 다루겠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본소득을 세 가지로 나눠가지고 보편기본소득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부분기본소득. 제가 눈길이 간 것은 뭐 청년들이야 19세부터 29세까지 200만원. 그러니까 임기 말 때까지 차츰차츰 늘려가는 걸로 하고 보통 기본소득 전 국민에게는 지역화폐로 100만원을 지불한다고 해요. 근데 제가 눈길 끄는 것은 세 번째예요. 농민, 노인, 아동 청소년, 장애인, 문화예술인에게도 별도의 부분 기본소득을 제공한다는 거예요. 저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이 더 강화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재원 확보 방안에 대해서 두려움이 많은데 뭐 야권에서도 마찬가지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지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가장 공격이 크겠죠. 그 부분에 대한 지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도 정확하게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렇고요. 이 기본소득 제도라는 것이 물론 지난 코로나 전국 하에서 한번 맛배기는 조금 봤지만 약간의 두려움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장년층, 나이 드신 분들, 노인계층 측에서는 아마 이재명 도지사의 이번 기본소득 주장이 생경하기도 하고 약간의 뭐 미래 세대의 뭐 재원을 부담을 시키고 짐을 짊어지운다 이런 공격에 대해서 약간 도덕적 책무감 때문에 약간 두려워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말이죠. 지난 10년 전, 20년 전에도요. 이런 똑같은 공격은 있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20년 후에, 10년 후에 우리 미래 청년 세대에게 짐을 부과시킨다. 뭐 지금 10년, 20년 흐르고 난 다음에 대한민국 망했습니까? 국민연금 고갈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달라진 건 하나도 없다. 나라는 그만큼 세원을 더 많이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세금을 잘 운용해가지고 땜빵 때우고 부족한 거 채우고 세원이 또 남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금이 낭비되는 곳만 줄여도 저는 충분히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을 하느냐 마느냐 결단의 문제인 것이지 이것이 진행이 될 경우에 제가 보기에는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오류라든가 문제점을 기본소득위원회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발전시켜 간다고 하니까 이 전임 미답의 길을 두려움을 갖지 말고 이 4차 산업시대에 양극화와 일자리가 많이 사라지는 이 시대에 이재명 도지사가 전세계 최초로 한국형 기본소득을 정착시키고 이것을 전 세계의 선진국에 전파할 수 있는 이런 기본소득 제도를 새 정부에서는 한번 구축해 보는 게 어떨까. 제가 보기에는요 약간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과 여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는 국민들이 혼재해 가지고 이재명의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찬성을 합니까? 특히 청년 세대들은 상당히 아마 이거 퍼주는 거 아닌가 하는 약간 우려도 들 정도로 200만 원 가까이를 19세에서부터 29세까지 물론 초창기 집권 초창기부터 그렇게 지급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뭐 점점점 지급을 늘려가가지고 집권 말 이재명 정부 말쯤에는 200만 원 그리고 기본소득은 25만 원씩 해가지고 100만 원까지 늘려가도록 하겠다 하면서 지원 마련 방안까지 적시를 해주셨습니다. 이재명 도지사가 이 기본소득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극심한 빈부격차 불평등 이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적시를 했죠. 새 모녀 사건인가요? 예. 차상위 계층, 특히 이 구멍난 것.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복지제도가 신청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복지제도 혜택을 받으려면 주민자치센터, 동사무소 가가지고 직접 자신이 종이에다가 신청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신청주의다 보니까 혜택을 받을 수 없거든요. 뭐 기초수급자를 빼고 나서 이 차상위 계층 어정쩡한 이 차상위 계층 같은 경우는 심사도 까다롭고 지원도 못 받아요. 이 멀쩡한 새 모녀가 왜 자살을 했을까요? 다 사정이 있는 거죠. 사지가 멀쩡한데 죽었다 이 말이죠. 그만큼 어려운 세대들 도움의 손길이라든가 정부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이런 불행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코로나 중국화의 장발장들 이재명 도지사가 가장 자주 언급하는 이 장발장들 물론 너무 극단적인 예를 들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지만 자, 이재명 도지사가 이런 보이지 않고 뉴스에 보도되지 않는 이런 차상위 계층 불우이웃들 우리 주변의 여러 모양새의 국민들을 원천적으로 커버할 수 있는 제도가 기본소득 제도다. 저는요 이 기본소득 제도가 시행이 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보다 인간적인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야구 강식의 이런 전쟁 같은 대한민국에서 어느 정도 인간적인 묘미가 좀 발현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먹고 마시고 그 다음에 기본 주택까지 하게 되면 쉬고 잘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제공된다면 서로 못 잡아먹어서 너 죽고 나 살자 이런 약육 강식의 대한민국은 조금은 사라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 이 기본소득의 주창 물론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려 왔지만 이번에 오늘 아침에 공식적으로 다시 한번 기호 1번 이재명입니다 하면서 기본소득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파를 하셨습니다. 저는 반대론자들의 어떤 주장 뭐 제 개인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국민들이 최저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좋다 이거야. 그러면 나는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좀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기본소득 제도를 너무 강력하게 시행하다 보면 모든 사람들이 대충 잘 사는 평등주의로 잘 사는 그런 나라가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우려를 가지게 되거든요. 저는 잘 살고 싶어 남보다. 이런 인간적인 본능. 결국은 이재명 도지사는 일을 열심히 해라. 근로소득으로 부자가 되라. 이런 건데,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어떤 투자라든가 이런 개념도 어느 정도 커버링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이재명 도지사의 어떤 설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아젠다를 다시 한번 불을 지피면서, 이재명 도지사가 기본소득 주장을 꺾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다시 한번 정책 경쟁에 돌입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도지사의 기본소득, 여러분들이 다른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설득하지 않으면요 이게 상당히 좀 쉽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죠. 물론 찬성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오해가 없도록 여러분들이 잘 설파를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재명 도지사 헤드바이어.